안녕하세요. 동경한국교육원 온라인 한국어 토픽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토픽 2 읽기 영역의 순서대로 배열하기 유형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순서대로 배열하기 문제는 토픽 2의 13번에서 15번 문제에 해당합니다. 먼저 유형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배열하기 문제는 가, 나, 다, 라 4개의 문장이 나옵니다. 그 문장을 순서대로 맞게 배열한 번호를 고르는 문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첫 문장을 찾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첫 문장은 글 전체를 이야기할 수 있는 일반적인 내용이거나 혹은 사실 상황을 설명하는 문장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문장을 고를 때에는 글 전체를 이해하기도 해야 하지만 먼저 선택지를 잘 읽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선택지에 아주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장 앞에 오는 표현들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문장 4개 중에 한 문장 정도는 그리고, 그런데,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접속 표현이 나오는 문장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이는, 그렇게, 그중 하나가 이런 앞의 내용을 한번 다시 설명하는 지시 표현이 나오는 문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장이 나오면 여러분 더 주의 깊게 읽어보세요. 자, 그럼 오늘 문제를 풀기 전에 선생님과 함께 단어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한국어로 단어를 읽으면 여러분도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 1번 단어입니다. 외부인. 2번 개방하다. 3번 공간. 4번 망설이다. 5번 유도하다. 네, 잘하셨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순서대로 배열하기 문제 유형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64회 한국어 능력시험 토픽 2에서 나온 기출문제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순서대로 맞게 배열한 문제는 첫 문장을 고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첫 문장은 글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일반적인 문장이 나오거나 또는 사실 상황을 설명하는 문장이 첫 문장으로 좋습니다. 자, 우리는 첫 문장을 고르기 위해서 먼저 선택지를 봐야 합니다. 그런데 13번 문제는 선택지를 봐도 사실 단서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순서대로 읽어야겠죠. 가를 보겠습니다. 회사의 1층 로비를 외부인에게 개방하는 회사가 많아졌다. 자, 로비는 보통 건물에 들어가서 안내 데스크나 인포메이션이 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그런 그 공간을 외부인은 회사 사람이 아닌 회사 밖의 사람을 말하죠. 그러니까 회사 로비를 회사 사람이 아닌 사람들에게 개방하는, 열어두는 회사가 많아졌다. 어떤 사실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가가 첫 문장으로 괜찮죠. 하지만 우리는 나, 다, 라를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작품을 감상하고 커피를 마시면서 시간을 보낸다. 어디에서 작품을 감상하고 커피를 마실까요? 자, 다를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미술관과 카페를 만들어 사람들이 와서 즐길 수 있게 한 것이다. 네, 미술관과 카페, 우리 작품을 감상하는 곳은 보통
미술관이죠. 그리고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곳도 우리는 카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미술관과 카페를 만들어 사람들이 와서 즐길 수 있게 한 것이다. 뭐뭐하는 것이다는 앞의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하거나 또는 이유를 강조해서 말할 때 같이 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는 앞에 문장이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다가 첫 문장으로 오기에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나와 다는 지금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나와 다의 순서를 먼저 정해볼까요? 미술관과 카페를 만들어야 사람들이 와서 작품도 감상하고 또 커피를 마실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순서는 다와 나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나를 읽어보겠습니다. 이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이 늘면서 회사의 이미지도 좋아지고 있다. 이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회사의 이미지도 좋아지고 있다. 자, 이 공간은 미술관과 카페를 말하겠죠. 미술관과 카페에 와서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면서 회사의 이미지도 좋아지고 있다. 자, 그러면 앞에 말했던 미술관과 카페를 받았기 때문에 순서는 라가 됩니다. 그리고 이 공간들은 모두 회사의 로비를 말하고 있는 첫 문장 가를 순서로 놔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가, 다, 나, 라.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1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5번 문제 선택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선택지를 보면 1, 2는 나, 나로 시작을 하고요. 3, 4는 라, 라로 시작을 하네요. 자, 그러면 첫 문장을 우리는 나 아니면 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먼저 나를 보겠습니다. 선택에 대한 고객의 부담을 줄여 구매를 유도하려는 것이다. 자, 선택에 대한 고객의 부담. 고객이라고 하면 우리는 물건을 사는 사람, 다른 표현으로는 소비자 또는 손님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선택에 대한 물건을 사는 사람의 부담, 부담이라고 하면 어려움입니다. 어려움을 줄여주어서 구매는 물건을 사는 것을 말하죠. 물건을 사도록 유도하다, 유도하는 것은 이끄는 거예요. 방향을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에 대한 손님의 어려움을 좀 낮춰주고 물건을 살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에요. 자, 뭐뭐하는 것이다 라는 표현이 나오면 앞에 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하거나 또는 그 이유를 설명할 때 뭐뭐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첫 문장으로 옳지 않죠. 자, 그러면 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소비자는 선택의 폭이 넓을수록 물건을 고를 때 어려움을 겪는다. 자, 소비자는 앞에 고객이란 표현과 같은 의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사는 사람은 물건을 살 때 선택의 폭이라고 하면 범위를 말하죠. 선택을 하는 그 범위가 넓을수록,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많을수록 우리는 물건을 살 때 어려움을 겪습니다. 좀 부담을 느끼죠. 그죠? 자, 나보다는 라가 첫 문장으로 적합합니다. 자, 우리는 보통 물건을 살 때 선택할 수 있는 가짓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너무 어려워요.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마지막으로는 어려움을 겪는다, 부담을 겪는다 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다, 문장의 내용을 이해를 했으면 그 다음엔 논리적인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어려움에 대해서 무엇에 대한 내용이 나올지 또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 문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순서대로 가를 가보죠. 선택에 대한 부담으로, 선택을 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으로 물건을 사는 것을 망설이다가
포기하기도 한다. 망설이는 것은 살까 말까 고민하는 거죠. 그리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결국에 사지 않기로 결정하기도 합니다. 자, 지금 그 어려움의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문맥상으로 적합한 순서입니다. 그래서 라 다음에는 가가 올 가능성이 아주 높죠. 자, 그 다음 이어서 보겠습니다. 나는 아까 읽었으니까 다로 가볼게요. 자, 그래서 접속 표현이 나왔죠. 자, 지금 앞의 상황과 조금 반대되는 상황을 설명할 때 또는 그 결과 어떻게 될지를 설명할 때 그래서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트에서는 품목별로 몇 가지 제품만 매장에 진열한다. 자, 마트는 고객과 반대되는 입장이죠. 즉, 판매자가 됩니다. 자, 소비자가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너무 어려워하니까 그래서 그 결과 마트에서는 그러니까 판매자 입장에서는 품목별로 품목은 종류를 말합니다. 물건의 종류 각각의 종류로 몇 가지 제품만 매장에 진열합니다. 진열하는 건 보여두게 두는 거죠. 자, 우리 눈에 많은 선택지를 주지 않고 몇 가지 제품만 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를 보겠습니다. 선택에 대한 고객의 부담을 줄여주어 구매를 유도하려는 것이다. 부담을 줄여 구매를 유도하려는 것이다. 선택지가 적어지면 우리는 조금 덜 어려워하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사도록 이끄는 것이죠. 그래서 다와 나의 순서가 될 것이고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 라, 가, 다, 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선생님과 13번과 15번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자, 요점 정리하고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 체크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선생님과 함께 토픽 2 읽기 영역의 순서대로 배열하기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유형으로 함께 공부해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